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10월 24일 금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에는 다적중을 하면서 선전을 했습니다만은 대승은 아쉬웠는데요. 음, 시작하는 서울 일경주 적중을 제대로 했죠. 5번, 8번 쌍식 12.1배, 복식 10.6배, 삼복승식 21.9배, 주력으로 삼쌍은 71.7배, 제대로 세방 추천 중에 가장 좋은 배당으로 제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서울 이경주도 저배당이었지만 제대로 적중을 했고요. 서울 삼경주 역시 좋은 배당, 승부경주였죠. 승부경주인데 현장에서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상태 보고 10번 축으로 자신하고 쌍식 19.8배, 복식 8.6배, 삼복 9.7배, 삼쌍 50중 6.4배, 첫 번째 승부경주 제대로 적중을 했죠. 그리고 부산 일경주는 승부로 축마가 4번마가 3위에 그쳤죠. 그래서 삼복만 8.3배였고요. 서울 사경주는 또 승부 고심한 경주로서 적중 자신하고 추천을 해드렸죠. 해볼 만하다 추천해드렸고 쌍식 12.2배, 복식 7.5배, 삼복 17.8배, 삼쌍 72.7배 그야말로 또 제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오경주는 6.1배 방어 적중, 받치기 적중이었고 삼복은 9.7배였죠. 그리고 부산 삼경주는 승부경주로 종합지 완전 백판, 점 하나 안 찍힌 7번마 구글카를 노린 경주였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구글카가 초강바람을 불면서 인기 4위까지 팔렸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없죠. 그렇게 팔리고 올 리가 없죠. 그러면서 빠져버렸고요. 지난주에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노리고 간 승부마가 종합제는 전혀 인기가 없는데 강바람이 불면서 깜빡이로 팔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울 육경주는 저배당이었지만 추천을 안 해드렸고요. 부산 사경주가 메인이었는데 틀렸죠. 부산 사경주. 자, 고배당마를 노린다 했는데 선행마를 노린 겁니다. 자, 선행 가능마가 8번마 8번마 스텔루나가 있었고요. 2번마 레인보우 로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레인보우 로드가 복귀상으로도 기대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 레인보우 로드가 예의상에서 상태와 걸음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아주 좋은 상태와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드에 꽂혀가지고 레인보우드를 놓고 왔는데 결론을 얘기하면은 8번이 선행을 가고 8번이 선행을 가서 버티면서 초고배당 102.5배 3번가 오면서 3번을 세게 말씀을 드렸죠. 3번가 오면서 복식이 102.5배 배당이 났고 삼복은 삼받고 인기마가 오면서도 52.2배 고해당이 나왔는데 요 8번을 놓쳤는데 2번이 그만큼 예시상 상태와 걸음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와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면은 이 레인보우 로드가 꼴등을 했어요. 꼴등. 그래서 정말 황당했는데 꼴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 레인보우 로드 다시 나오면은 아마도 이번에 꼴등해가지고 더더욱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건데요. 저는 다시 노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 칠경주는 또 단통으로 주력 적중을 했죠. 대상 경주 1200 시내들의 단거리 대상 경주 9번, 4번 쌍식 5.0배 단통 주력 적중을 했고 이어지는 부산 오경주 역시 주력으로 적중을 했죠. 2번, 8번 2번, 8번 두 방 중에 주력으로 적중을 했고요.
서울 8 경주, 대상 경주 자신 있게 현장 상태 확인하고 3 번만 글로벌 히트를 제끼고 6-7의 1번 강풍과 반주력 그래서 반주력으로 복식 16.7배, 쌍식 35.9배, 삼복승 단통 주력 15.4배, 삼쌍은 105.5배 그야말로 대상 경주 제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산 6경주 승부 실패하고 부산 서울 9경주 메인 승부 실패하고 그리고 메인 승부도 정말 어이가 없었죠. 발더스 드래곤이 인기 1 위로 팔린 건 맞는데 자 이렇게 대혼전인 가운데 요 젠틀야라가 이렇게 형편없이 인기가 없는데 젠틀야라가 그야말로 강바람이 불면서 깜빡이로 팔렸습니다. 말이 안 되죠. 깜빡이로 팔리는 순간 저는 '아 틀렸다.' 싶었는데 역시나 틀렸죠. 그래서 틀렸고 이클립스 렉이 선행으로 선전하면서 취마 나소 젯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메인 승부 또 틀렸고 서울 10경주는 고배당마가 들어왔어요. 노렸던 배당마. 손을 내밀어가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나왔는데 손을 내밀어를 놓고 갈까도 생각했는데 충마 실패로 적중을 못했죠. 그래서 요게 또 아쉬웠고요. 11경주는 요 7 번마 콜긴이 강한 편성에서도 선전했다. 능력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의외로 부진해서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승부들을 실패를 해서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적중하면서 다적중도 제대로 여러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그래도 선전한 하루였는데 어찌됐든 뭐 대승을 못해서 아쉬움은 있었죠. 후반부 승부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금토일 경마가 한 주간 시작이 되죠. 오늘 금요일은 역시나 부산과 제주 번갈아서 시행이 됩니다. 자 시작하는 제주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800m인데요. 인기마 저배당이 유력합니다. 4번마 한빛제일이란 마필이 강수로 팔리고 주행검사 시에 좋은 걸음을 보여줬고요. 7월 달에 데뷔전에서 선전 입상했던 마필로서 이번 경주 가장 유력하게 봐주는 마필입니다. 6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이기도 하죠. 축으로 밀어 의심치 않을 그런 마필이에요. 자, 문제는 깜빡이로 6번마 용모루가 강력하게 팔리고 직전 실력상 용모루가 유력합니다. 그런데 용모루가 직전에 07초 8을 뛰었는데 잘하면은 신예들이 또 그 이상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2 번마 에스프리가 전혀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프리가 주행 검사를 중후에서 채찍대고 미흡했지만은 종반의 탄력 걸음은 충분히 양호했습니다. 때문에 2번 게이트이고 강제우회로 준비했고 고배당 조심해야 됩니다. 2 번마 에스프리 고배당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곽에 8 번마 대운. 대운이 또 경합선행으로 시정 잡고 양호했던 마필로 가능성은 있고요. 무림 통일이 대운과 뛰면서 선입으로 1 위로 통과를 했는데 역시 무림 통일도 가능성이 있는데 1 위로 통과했다고 보다 인기가 좋지만은 오히려 철저하게 잡고 탄 마필은 대운이기 때문에 대운이 이길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이런 신예들이 깜빡이를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역시 충만은 4 번마 한빛제일, 한빛제일을 놓고 공략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부산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1번 램프 요정 진이 데뷔전에서 11 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고요. 약간 주춤발주 후에 진로가 좀 막히기도 해서 중위권 전개 후에 내측 펜스 주행을 하는데 내측 펜스 주행을 하는데 펜스 주행을 하면서 모래가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제가 볼 땐 상당히 무거운 줄을 주행하고도 끈기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번에는 서수원까지 기승을 하고 1번 게이트를 받고 나서 램프 요정 진이 1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이게 BK 스피릿이라는 마필. 이 마필도 데뷔전에서는 부족했습니다. 고갯짓하면서 주춤발주하고 늑발 후에 무빙하면서 외곽 돌고 부족했는데
주행이 좀 불량하겠죠. 사행길을 보이면서. 그래서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불량주로이긴 했지만은 고개 주춤 발주 후에 스피드로 선행을 나와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대차로 아주 좋은 기록으로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BK 스피릿이 재검대 걸음이 좋은 모습상 다실바 기승하고 선전을 기대할 만합니다. 그래서 부산 일경주 시내들의 경주로서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지만은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이게 3번마 강서 트렌드가 인기가 덜한데 김혜성 기승하고 만만치 않은 도전 가능해 보입니다. 9,300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강서 트렌드 도전 가능성이 있고요. 글로벌 프린스가 주행검사 발주가 빠르지는 않지만 경합 선행으로 양호했던 마필 기록도 괜찮고 만만치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외곽의 원 플러스란 마필 원 플러스 원 마필도 9월 8일 무거운 주로 9월 8일 무거운 주로 해서 주행 검사를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요 원 플러스 원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양영남 마방에서도 지금 두 마리 동반 출전의 의미가 있죠. 방동성 마방도 두 마리. 자, 그런 가운데 외곽의 11번 석세스런도 주행 검사상 종반에 추입이 좋았던 마필 도전 가능마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런 강서 트렌드 또 글로벌 프린스 원 플러스 원 석세스런 이런 도전마들도 가능성이 있어서 살펴야 하고 현장을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깜빡이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최종 결정은 현장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6등급 마필들의 9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 충마는 또 박성광의 5번마 삼다군주가 강하게 축으로 팔리는데 직전 주로가 불량주로이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또 기복도 보였던 마필이기도 해서 과신할 수는 없지만은 직전 전력상 이번 경주 연연선전할 수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삼다군주가 역시 가장 유력하고요. 자, 후차권으로 뭐 여러 마리 팔리죠. 6번, 7번, 9번, 10번 여러 마필들이 상당히 인기를 모고 많이 팔리고 또 1번 백두전사, 또 4번 불꽃시대 등등까지 모두 팔리는데 자, 요 팔리는 마필 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마필 불꽃시대. 불꽃시대가 이동준 한장인데요. 제가 이동준 기수 놓고 승부를 해서 적중을 다 하죠. 자, 근데 요게 이동준의 불꽃시대가 지난 9월 13일 날 1분 16초 2로 중위권에서 뚫고 추입으로 선전하며 3착을 했는데 재검 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도 충분히 무난하게 통과를 했고요. 인기가 없지만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4번 마 불꽃시대. 자, 여기에 종합집 백판입니다만은 모듈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게 또 13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요. 기승하는 안득수 기수가 정성을 들여서 발전 연습도 아주 많은 발전 연습을 하면서 열심히 조교를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휘황하고 나오는 무드리가 고배당을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팔리는 이 마필 중에는 세븐 언더가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 기수도 나이너로 바뀌었지만은 능력상 세븐 언더가 낫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제주 이경주는 일단은 삼다군주를 가장 유력하게 보는 가운데 고배당으로 중고배당으로 불꽃시대와 고배당으로 무두리 상태 살피고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주리 1200, 6등급 마필들의 1200 경주가 되겠는데요. 11번 월드 이글캣 인기 1위로 잡혀 있고요. 1번 판타스틱 볼트, 3번 필승 위너, 8번 유림 에이스, 12번 보령 원로드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이번 경주 역시 신예들의 경주로서 당연히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즉 인기 1위를 팔리는 11번마 월드 이글캣도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 경주거리도 1200으로 늘었고 보여진 전력이 결코 세지도 않고 과신할 수 없어요.
월드 그렇게 과신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번마 판타스틱 볼드가 데뷔전에서 초반 선입에서 중간 선입으로 거리 멀어지고 4열 외곽 돌고 부족했습니다. 자, 그러나 기록을 보시면은 1분 16초 6입니다. 그 정도면은 주로 빠르기 6에서 그 실력이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실력이고요. 자, 이번에는 진겸 기승한 가운데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1분 16초 정도를 뛸 수 있다. 주로 빠르기 육상에서 1분 16초 정도 뛴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경기에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마 판타스틱 볼드입니다. 3번마 필승위로는 김혜성 기승하고 인기가 제법 좋은데 글쎄요. 선행 후에 채찍을 대면서 좀 무난하게 통과한 모습이었고 크게 믿음이 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마필들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유리 메이스가 서승훈 기승하고 인기마로 팔릴 것인데 데뷔전에서 선행력을 보였으나 지구력 부족으로 6위에 그쳤는데 기록이 1분 04초 4였죠. 그러나 주로가 8, 아주 무거운 주로였기 때문에 자, 이번에 서승훈 기승하고 선행력을 발휘를 해서 선행을 나설 수가 있다면은 요 유리 메이스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리 메이스 봐줍니다. 그리고 외곽에서는 보령 원로드가 의외로 인기가 좋은데 지난번에 강서구청장배 경기에 출전했다고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데뷔전에서 1분 03초 3을 뛰었지만은 12번으로 게이트도 불리하고 큰 길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고배당을 조심할 마필이 한 마리 있는데요. 바로 9번 크리스털 아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크리스털 아이는 8월 22일 날 주로 빠르기 6 상황에서 뛰었는데 중위권에서 진로가 막힙니다. 그리고 방해를 당하고 후미로 처집니다. 그리고는 외곽에서 추입을 하는데 추입하는 끈기와 탄력은 충분히 양호한 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경주 인기 1위로 팔리는 월드 기록과 0.7초의 차이가 나섰는데요. 막히고 방해당하고 외곽에서 추입 끈기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200에서 크리스털 아이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배당으로 가장 배당으로는 9번 막 크리스털 아이를 노림수를 둘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부산 이 경주도 아직 신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현장까지 잘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삼경주입니다. 역시 경주거리 900m가 되겠는데요. 강축마가 있죠. 또 4번마 셋보름입니다. 3연승을 2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직전 경주 여유 있게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부중이 대폭 늘어서 60km 고부중입니다. 하지만은 체구가 335kg, 직전에 체중이 335kg, 체구가 아주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60kg 부중이 대폭 늘었지만은 이번 경주까지는 믿어줄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문제는 후착이 되겠는데요. 5마리가 후착권 혼전성으로 팔리고 이 중에 누가 들어오도 되는 그런 경주인데 우선 어 깜빡이로 강하게 팔릴 7번마 강한 승부는 믿음이 안 갑니다. 왜? 부중. 59 달고 최근 두 경주 연속해서 인기마로 팔리고 59 달고 부족했고 이번에도 59 달고 7번 게이트에 이번에도 못 믿습니다. 때문에 강한 승부는 봐주고 싶지 않고요. 일단은 분석상 안쪽에 1번마 돌격 본능이나 2번마 한라장사 둘 중에 한 마리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돌격 본능은 11주 만에 휴양하고 나오는 가운데 박성광 기승하고 나올 수가 있고요. 한라장사도 최근 전력상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뛰었고 이번에 2번 게이트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때문에 둘 중에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고배당이 나온다면은 종합집 백판입니다만은 제일 명이란 마필 직전에 8번으로 분리해서 시종 전개 고전하고 부족했지만은 끈기를 보인 마필인데 이번에도 10번으로 분리해서 아쉽습니다만은 식전 복귀상 혹시나 고배당 생각하는 마필입니다. 다음은 부산 삼경주입니다. 1600, 6등급 마필들의 1600 경주인데요. 확신을 가질 마필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인기 1위와 서승훈의 캡틴 드래곤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직전에 1600에서 선전하면서 2차 입상을 했는데,
선행으로 선전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12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선행을 못 갈 수가 있어서 선행력이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게 문제인데, 하지만은 최근 전력상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선입으로도 끈기를 볼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역시 일단은 유력합니다. 가장 유력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2번마 오너 챔프가 최근 두 경주 1400에서 1분 30초, 1분 30초 9를 뛰고 있는데, 최근 두 번 모두 주로가 상당히 무거웠죠. 자, 이번에 권승주 마방에서 두 마리가 출전하는데 지금 단아까가 타고 있죠. 자, 여러분들 단아까 기수가 최근에 부산에서 상당히 잘 탑니다. 되는 말로는 여지없이 입상을 해주고 상당히 잘 탑니다. 다나카가 기습한 이 오너 챔프가 이번 기 뒷점으로 충분히 이번 경주 기대할 만합니다. 자, 이게 김혜선의 네버 스톱 희망이 있는데요. 3절 외곽 선입 후에 끈기를 보였던 직전 모습이었는데, 직전 전력상 주로 빠르기 전력상 이전에 또 8월 달에 이전에 6월 달에 1600 전력상 선정 가능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챔프킹은 인기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믿으면 안 간다. 도전 가능성 정도로 보고 있고요. 기타 외곽의 브리더 캡틴은 뭐 일격 가능성 정도, 잘해야 일격 가능성 정도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 가능마도 있어요. 고배당 가능마는 바로 파이널 히트, 신인 기수 남정혁의 파이널 히트가 고배당 보이진 최근 전력상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산 삼경주는 일단 12번 캡틴 드래곤이 일단 좀 더 유력한 가운데 2번이나 3번 중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자, 제주 5등급 마필들의 1000m 경기가 되겠는데요. 자, 4번 맛 천하평정이 인기 1등, 다음으로 5번 은하왕자, 3번 선봉왕자, 그 다음에 7번 천상의 별, 2번 대명,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요. 글쎄요. 천하평정이 직전 경주 시에 1000m 기록이 1분 24초 0 포화주로 16% 포화주로 해서 1분 24초 0을 뛰었는데 늦바라고 구미에서 3열 외곽 돌고 취입이 양호한 모습으로 3차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전의 경기에서도 발주가 좋지는 못했고 추입으로 선전을 했던 마필이죠. 자, 어쨌든 직전에 포화주로 1분 24초에 뛴 마필이고요. 5번만 은하왕자는 직전에 역시 포화주로 9월 20일 포화주로 해서 1분 23초 5. 천하평정보다 오히려 0.5초가 빠르죠. 그런데 문제는 요 은하왕자는 부중이 지금 5kg가 대폭 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천하평정은 3점밖에 안 뛴 마필이고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3차 한 번이지만은 은하왕자는 14전을 뛰면서 직전에 처음으로 우승한 거고요. 이전에 2차 두 번, 3차 한 번, 즉 기복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복마가 과연 직전에 선전했다고, 그것도 직전에 선행으로 선전했다고 이렇게 인기가 강한데 기복마가 과연 부중이 5kg가 대폭 늘어났는데 과연 이번 경기에 연투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못 믿겠다 이런 얘기죠. 때문에 은하왕자는 저는 봐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불량주로 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기치에 좋은 기록으로 탄력 좋은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우승했던 선봉왕자가 제가 볼 때는 인기마 중에 가장 낫다. 불량주로 해서 뛴 것이긴 하지만은 직전에 워낙에 추입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가장 낫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외곽의 천상의 별은 직전에 1분 14초 7 역시 불량주로 해서 뛴 건데요. 기록으로는 요 선봉왕자와 0.1초 차이예요. 똑같은 날 0.1초 차이인데 선봉왕자가 저는 일단은 직전에 끝걸음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낫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천상의 별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명은 직전에 인기 1등으로 팔리고 3위에 그쳤던 마필인데, 4위에 그쳤던 마필인데, 당시에 고배당마 이번 경주 평화오름 이동준의 평화오름 놓고 제가 메인 승부로 제대로 적중을 쌍식 70배가 넘었죠. 77.7배.
대박으로 적중했던 그 경주였죠. 그런데 평화오름은 이번에 부중이 4km가 대폭 늘고 10번으로 분리해서 당연히 어렵겠고 대명 역시 직전에 부족했는데 이번에 문현진 탔지만은 여전히 58의 부중이고 믿음이 안 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승부마, 고배당 승부마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능력으로 충분히 돌 수 있다, 선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고배당 승부가 있습니다. 그 고배당 말을 놓고 때리는 제주의 첫 번째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자, 5등급, 국산 5등급 마필들의 1200 단거리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끝판역을 김혜선, 그리고 판타스틱 포스 진겸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 2강입니다. 자, 그런데 끝판여걸은 직전 경주 이어시기가 타고 선두경합 선입 돌고 1분 14초 6, 주로 빠르기 5에서 1분 14초 6으로 2차 입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엔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합니다. 자, 반면에 판타스틱 보스는 직전 경주 데뷔전 1분 01초 0으로 1분 01초 0으로 데뷔전을 우승을 했는데 중위권에서 탄력 좋은 걸음으로 아주 탄력이 좋았죠. 라스트 200 타임이 12초 3이었고 탄력 좋은 걸음으로 선전했고 주로 빠르기 5 상황에서 1분 01초 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로 빠르기 5 상황에서 김혜선의 끝판여걸의 기록이 좀 더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탄력이 좋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판타스틱 포스가 오히려 낫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뭐 결정적으로 이번 경주 선행력이 괜찮은 마필이 안쪽에 상당수 포진이 있기 때문에 끝판여걸이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전개상 전개가 만만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판타스틱 포스는 중위권에서 탄력 정도로 선전했기 때문에 두 마리 중에는 당연히 판타스틱 포스가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게 도전마루는 에이스 선이 직전에 선행으로 1분 14초 9로 대차로 여유 있게 우승을 했는데 기록 자체로는 급한 역을보다 조금 뒤지지만은 대차로 여유 있게 우승했다는 점에서 또 감량의 점으로 만만치 않은 승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안쪽에 1번 마 스위트벨도 직전에는 부족했지만은 1300이었고 이번에 1200으로 거리 줄어드는 가운데 이전의 능력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1번 게이트점으로 도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마필 중에는 뭐 외곽에 짝사랑이 또 있는데 직전에 선행 후에 지구력 부족으로 죽었고 이번에도 12번을 불리해서 쉽지가 않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고배당마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데요. 노리고 있는 고배당마를 이번 경주 복귀상 또 전개상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산의 첫 번째 승부로 고배당마를 놓고 노리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2번마 청룡 챔프가 인기 1등으로 강하게 팔리는데 휘영마입니다. 휘영마인데 재검 때도 충분히 좋은 걸음입니다. 그래서 휘영마지만은 게이트 2번으로 유리하고 선전을 기대할 만해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쪽 샤인이 좀 더 낫지 않느냐. 최근 두 경주 연속해서 선전을 했고 이번에 게이트도 3번으로 유리하고 11전을 뛰면서 7번을 입상한 마필로서 이번에는 게이트 3번으로 유리해져서 우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동쪽 샤인을 좀 더 유력하게 봅니다. 자, 이게 대보름도 9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지만 2연승을 거둔 마필로서 거리 첫 도전이지만 감량의 점이 좋아서 만만치 않을 수가 있는 마필이죠. 도전마로는 이기자가 도전 가능성이 있고요. 성공 요제는 뭐 일격 가능성 정도. 결국은 뭐냐? 큰 이변은 없어 보이고요. 요 팔리는 5마리 인기마 중에 올 가능성이 높은 경주인데 일단은 3번마 동쪽 샤인을 중심으로 예정을 하고 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경주리 18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일단 닥터 크리스라는 마필이 강추로 팔리는데 최근에 선전을 했죠. 직진의 11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3점 만에 거리 첫 득점임에도 불구하고 11번 게이트에서 선전을 했습니다. 자, 직전에 서승우가 탔는데 이번엔 진겸이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마필 능력으로 가장 유력하게 봐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후차권으로 2번 금알 이조이스, 4번 나이스걸, 8번 포스비 위드요, 11번 앨리스 마린 등이 팔리는데 뭐 포스비 위드나 앨리스 마린은 별로 봐주고 싶지 않고요. 2번만 그마리조 있으나 4번만 나이스 거리 역시 게이트 유리함으로 둘 중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마리조 있으는 1600에서 최근에 뛴 거고 1800은 문제가 있죠. 거리 첫 도전 검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나이스 거리 직전 경주 1800에서 이번 경주 앨리스 마린 11번에게 졌지만은 앨리스 마린을 직전에 제가 노렸고 선전을 해준 마필입니다만은 앨리스 마린이 이번에는 게이트가 11번으로 분리하고 부중도 늘고 앞마린 가운데 11번으로 분리하고 부중도 늘어서 이번에는 물음표입니다. 때문에 직전에 앨리스 마린에게 1마신을 줬던 나이스 거리 이번에는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팔리는 마필 중에 온다면은 6번을 축으로 4번만 나이스 걸과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고배당 가능마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번마 피노파워가 최근에 부진해서 인기가 없죠. 그러나 잘 뛰었던 능력이면은 요 나이스 걸과 목차의 승부를 벌였던 마필로서 부중이 지금 51kg 최저 부중입니다. 남정혁 안장이지만은 최저 부중의 1번 게이트입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나이스 걸을 이길 수가 있죠. 당시에 나이스 걸이 우승할 때 나이스 걸은 부중이 51이었고요. 요 피노파우는 부중이 5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나이스 걸이 55고 피노파우는 51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려 8kg 차이입니다. 그죠? 또 게이트도 1번으로 유리하죠. 그러면은 나이스 걸이 잘 뛰었던 자기 능력이면 충분히 요 피노 뭡니까? 피노파워가 나이스걸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피노파워 상태만 좋으면은 구배당 가능합니다. 자, 이게 또 7번마 레이스 마린이 되겠는데요. 레이스 마린은 직전에 1400에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고 경주 거리도 1800 거리 첫 도전입니다. 때문에 검증이 필요합니다만은 감량 이점이 좋고요. 선행력이 있다. 그래서 모릅니다. 거리 첫 터진에서 믿을 수 없지만은 선행 가서 또 돌 수도 있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추적 관리 고배당마, 추임마, 종합집 백판, 테이아가 있는데 최근 부진하죠. 최근 부진합니다만 분명히 잘 뛰었을 때 능력이면은 충분히 지난번에 잘 뛰었을 때 우승했을 때 그 능력이면 무조건 되죠. 자, 그래서 상태만 좋으면은 고배당으로 노리는 맛들이 태이합니다. 자, 그래서 부산 오경주는 6번마 닥터크스를 축으로 팔리는 마필 중에는 한 방만 4번만 기본으로 봐주고 고배당 가능마 살펴가지고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죠. 다음은 제주 육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마 로한이 강추로 팔린 가운데 후착 혼전성으로 팔리는 경주인데 자, 로한은 직전에 어떻게 뛰었냐? 3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입 후에 탄력 종군으로 선전하면서 2차했죠. 그래서 강하게 인기를 모으는데 직전 전력상 또 탄력 좋았던 모습상 기대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로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은 바로 2번마 새벽천하입니다. 자, 새벽 전에는 직전 경주 로한과 뛰면서 9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고요. 9번 게이트에서 중위권 중간 선입 시종 3사열 외곽으로 대단히 불리한 전개. 대단히 불리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탄력 끈기를 보이면서 사찰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번에서 게이트가 2번으로 내려왔죠. 훨씬 더 나은 전개. 훨씬 더 유리한 전개를 해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로아는 이길 수 있다. 때문에 이번 경주 배팅의 중마는 바로 2번마 새벽 천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에 도전마로 뭐 여러 마리가 팔리는데요. 뭐 도령로의 경우에는 게이트가 10 번으로 분리해서 이게 문제고요. 미드 맹징도 직전에 부진했던 모습 믿을 수가 없고요. 고차원이 복병으로서 도전 가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전한다면은 뭐 고차원이나 도령로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 노릴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종합지 완전 백판 인기 꼴찌 종합지 인기 꼴찌 5번마 굿셀건이 되겠는데요. 이 구슬건이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시면은 지금 박성광의 고차원이 복병으로 잡혀 있죠. 10월 2일 날 주로 해서 요 고차원이 추입으로 1분 24초 1을 뛰었습니다. 10월 2일 주로는 마세의 발표 자료가 주로 빠르기가 2로 돼 있습니다. 좀 엉터리이긴 하지만 다른 날보다 느렸다, 무거운 날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요 굿셀거는 같은 10월 2일 날 경주에서 1000m를 1분 24초 3 고차원과 0.2초 차이죠. 그런데 고차원은 중후에서 뚫고 추입으로 삼착을 했는데 굿셀거는 어떻게 뛰었냐? 9번 게이트에서 중후에서 시종일관 4열 외곽 3열도 아니고 시종일관 4열 외곽을 돌고도 추입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한마디로 훨씬 더 불리한 무리한 전개라고도 추입으로 대등하게 뛰었던 마필이 바로 굿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굿셀건이 박성광의 고차원보다 나을 수가 있다. 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종합식 백판이라면은 노릴 가치가 큰 거죠. 자, 그래서 굿셀건이 와주면 대박이겠죠. 자, 어쨌든 제주 육경주는 2번 마 새벽 천하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노리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자, 이번 부산 육경주는요, 네 편 서승은 직전에 뭡니까? 다실바가 기승을 하고 이번 경주 판타스틱 블루에게 지면서 3위에 그쳤었죠. 그런데 이번엔 다시 서승훈 기승에서 나온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모으는 겁니다. 자, 이게 판타스틱 블루는 직전에 요 4편을 이겼고 일본으로 게이트가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돌았는데 이유는 이전에 기복을 보였던 바가 있고 기수가 또 김동영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무리 김동영입니다마는 일본으로 직전에 15번 게이트에서도 선전하면서 이겼는데 일본 게이트인데 충분히 또 이길 수가 있죠. 기복마이고 복병마이긴 하지만은 판타스틱 블루도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낙동명작이 인기가 좋은데 낙동명작은 저는 못 믿겠습니다. 왜? 앞마린 가운데 부중이 2.5가 늘었고요. 결정적으로 직전에 선행으로 선전했는데 이번에 게이트가 10번으로 분리하고 선행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직전에 선전했지만은 믿음이 안 간다, 불안하다, 못 믿겠다 이런 얘기죠. 자, 한편 월드 리스트캣은 직접 1200만 팀 마필인데 1400으로 거리도 늘었고 한데 의외로 인기가 좋은데요. 김혜선 한 장으로 도전 가능 정도입니다. 자, 기타 마필 중에는 뭐 복병권 뭐 하늘신화 일격 가능성 그다음에 누가 있나요? 뭐 없죠. 자, 그러면은 낙동명작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날릴 가치가 크다라고 본다면은 지우고요. 월드 리스켓도 뭐 바치는 정도, 잘 봐야 바치는 정도. 그러면은 내 편과 판타스틱 블루가 낫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노릴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능력으로 최근에 보여진 복귀와 능력으로 이번 경주 편성에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놓고 승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배당만을 놓고 때리는 승부 경주가 되겠죠.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자, 5번마 별빛 여제가 올머리 강축으로 팔리는데 직진에 취입이 좋은 걸음으로 선입에서 시정 3열 돌고도 탄력 좋은 걸음으로 여유 있게 우승을 해서 직전 복귀와 능력상 선전을 기대할 만합니다. 자, 변수는 부중이 4.5가 늘었다는 점, 또 임재광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임재광 기수가 기승 경기로 전현준으로 바뀌었다는 점, 요게 변수인데요. 어찌됐든 유력하죠. 자, 그런데 어 그런 변수가 있고, 자, 별빛 요새를 믿는다 하더라도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입니다. 뭐 여러 마리가 그야말로 대혼전으로 팔리는데 한마디로 모조리 믿어 못 믿어 믿음이 안 갑니다. 자, 팔리는 마필 중에는 저는 10번마 일대명성이 가장 낫다. 9주 만에 출전하는데 직전에 비록 부진했습니다마는 선두권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박성광 기승하고 선두권에서 움직이면서 10번으로 불리하지만은 좀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팔리는 마필들은 모조리 믿음이 안 갑니다. 능력으로 그렇고 전개로도 그렇고 믿음이 안 가고요. 복병마 중에는 제주 요격기가 김준호 기승하고 감량이점으로 복병권으로 좀 나왔고요. 나머지는 믿음이 안 간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으로 노리고 승부를 해야 되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을 곰곰이 보시면은요, 특출한 선행만은 없는 편성입니다. 일대 명성이 선행을 기대할 수 있는데 10번으로 분리해서 이게 문제고, 특출한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죠. 별빛 여제도 직전에 선입으로 탔지만은 선행력이 빠른 말이 아니고 선입형으로 중간 선입형, 중위권, 끈기 이런 유형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선행을 쏠 수 있는 마필, 고배당마가 있습니다. 선행마를 놓고 고배당으로 승부로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칠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혼전이죠. 1번, 2번, 다음에 6, 7, 8, 9, 10까지 상당히 혼전으로 per리는데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번마 빛나는 길, 직전 경주시의 원더풀 구름, 이번 경주 원더풀 구름과 같이 뛰어서 추입으로 구미에서 외곽 돌고 추입이 좋았지만은 2차 입산했고요. 당시에 논스톱 듀티는 미흡한 모습으로 선입 후에 4위에 그쳤죠. 자, 그런데 원더풀 구름은 직전 경주시에 경합 선입으로 선전하고 우승을 했고 빛나는 길은 후미에서 추입을 했던 것인데 추입 전개의 변수는 있지만은 빛나는 거리 길이 1번기 뒤점으로 좀 더 나은 모습, 정상 주기를 맞아서 나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서 기대할 수는 있다라지만은 너무 인기 1위까지 팔린다는 거는 좀 심하죠. 직전에도 요 원더풀 그룹에게 졌는데 자, 반면에 원더풀 그룹은 측정 경주 시에 이성재가 타고 선전을 했는데 부중이 3kg가 늘었습니다. 50kg 늘어나서 부중이 관건이지만은 다나카 기승하고 또 다시 선전할 수 있어요. 논스톱 듀티는 직전에도 미흡했고 이번 경기도 좀 불안해 보이고요. 이번만 나이스 버디는 인기가 좋은데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 하지만은 직전의 전력으로는 뒤지지 않죠. 때문에 감량의 점도 있고 해서 나이스 버디도 선전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자, 한편 벤지는 문제가 뭐냐? 1200만 뛰었어요. 지금까지. 때문에 1400이라서 거리 검증이 필요합니다. 거리 검증이 필요한데 하지만은 워낙에 탄력 좋은 거로 끈기로 선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로드 투 파티는 서승훈 기세에서 인기를 모으는데 능력이 그렇게 믿으면 안 갑니다. 감야 이점이 좋고 서승훈 기승에서 도전은 가능하고요. 희망 라니는 바실바 기승했지만은 섬세한 말로 부중도 늘고 인기가 좋지만은 별로 봐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마필들 희망 라인은 좀 덜 보고 로드 투 파티는 도전마 정도로 보고 벤지는 만만치 않고요. 원더블 그룹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빛나는 길 나이스 버디 1번, 2번, 6번, 8번 등이 좀 더 낫다라고 일단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고배당마 한 마리를 보는데요. 종합지 완전 백판 11번 골드네어입니다.
자, 이 골든에어 보시면은요. 전경주 8월 31일 경주 시에 선행을 가서 2착을 했는데 당시에 요 희망란이에게 사마신을 졌어요. 희망란이는 선입으로 우승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다음 경주 전정 경주시에는 또 골든에어가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서 3착을 했는데 에 직전에는 또 요 벤지가 2착을 했고 벤지에게 잡히면서 3착을 했던 것이 바로 골든에어입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1200이었죠. 때문에 이번에 1400이기 때문에 1200에서도 선행 가서 잡혔는데 1400이기 때문에 당연히 벤지나 희망란이를 이기기가 어렵죠. 그런데 직전 경주시에는 1400에 10월 2일 날 10월 2일 주로 빠르기 7 무거운 주로에서 1400에 출전했는데 직전에는 게이트가 12번으로 분리해서 선행을 당연히 못 갔고 12번 게이트에서 외곽 선입, 경합 선입으로 상당히 불리한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족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보이면서 주로 빠르기 7 무거운 주로에서 1분 27초 7 주로 빠르기 7 무거운 줄에서 1분 27초 7을 뛰면서 5착을 했던 마필이 바로 요 골든에어인데요. 한마디로 주로 빠르기를 놓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로 빠르기 7에서 1분 27초 7에 뛰었던 직전에 주로 빠르기 능력을 기록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 이번 경기에 무조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종합집배판인데 직전에 오히려 선행을 안 가자 선입으로 오히려 근성과 끈기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경주 11번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또 선행을 나서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외곽 선입으로 안배를 잘하고 직전에 경험이 있는 만큼 외곽 선입으로 안배를 잘하고 따라가 준다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어차피 인기마들 모조리 믿어 못 믿어 애매한 경주 고배당으로 11번 골든에어를 한번 노리고 도전해 볼 만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제주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9번마 새벽 질주가 인기 1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해온 마필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온 마필이긴 하고 또 전정 경주시에도 4월 11일 날 9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우승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는 51.5였고 이번엔 부진이 57.5입니다. 자, 1300 제주의 1300은 당연히 외곽 게이트 불안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휘황하고 나고 있고 능력으로는 되지만은 새벽 질주 부러질 수도 있다. 과신할 수만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편 새벽 울림도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새벽 울림의 경우에는 선행 선입으로 선전을 해온 마필인데요. 이번에 8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1300m 믿음이 안 갑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본격 중 가장 낫다라고 보는 마필은 6번 마 금빛 퀸입니다. 금빛 긴 직전에 4위에 그쳤고 전적 경주 3위에 그쳤는데 직전에 4위에 그쳤지만 직전에 주로가 8월 8일 주로는 대단히 무거운 주로였습니다. 한마디로 못 뛴 게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이번 경주 60km 여전히 고부중이지만은 6번 게이트지만은 금빛 퀸이 능력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백두비상도 선정 가능해요. 4번 게이트에서 선정 가능하고 초고수가 인기가 덜한데 초고수 직전 여세로 감량이점이 아주 좋기 때문에 또 됩니다. 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서는 뭐 2번만 웅진대성이나 3번만 명품세계 등이 게이트 이점으로 일격 가능성 고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새벽 질주가 늘어난 보중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새벽 올림은 봐주고 싶지 않고 6번마 금빛 퀸 중심으로 해서 4번, 5번 또 고배당으로 2번, 3번도 살피면서 현장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팔경주입니다.
2등급 마필들, 혼합 2등급 마필들의 1200 단거리 경주고요. 한마디로 접전이 불가피하고 기본적으로는 전마필이 가능성 있는 그런 경주죠. 때문에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직전에 대상 경주에서 꼴등하면서 부진했던 본다이아가 인기 1등이에요. 아무리 이전의 능력으로 선행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번 경주에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을 보였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번 경주 선행을 장담 못하죠. 안쪽에서 서승훈의 태왕신기가 서승훈 기생하고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선행을 밀고 나가면은 또 선행을 장담할 수도 없고요. 정경주 시에 선행을 못 가고 선입으로 나오다가 모래 맞자 처지면서 그야말로 꼴등을 하고 부진했던 마필이 본다이아인데 직전 대상 경주 부진했던 꼴등했던 본다이아 검증이 필요하죠. 절대로 과신할 수 없어요. 한편 태왕 신기는 서승훈 기승하고 1번 게이트에서 강력하게 선행으로 또는 선입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플라잉 에이스 역시 또 최근 복귀상 또 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 만만치 않은 도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상 경주 나갔던 사망의 꽃도 있고 등등 여러 마필들이 있는데 자, 복병마 중에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복귀상 강력하게 노리는 승부마가 있습니다. 자, 노리는 복병마를 승부 축으로 주력으로 태왕신기를 노리면서 메인 승부로 때리겠습니다. 금배당, 고배당은 아니지만은 중배당은 기대하면서 단통으로 주력을 때리면서 메인 승부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 060-708-9991 승부 경주만 들으시면 되겠죠. 승부 경주는요. 오늘 승부 경주는 우선 제주는 4경주, 6경주, 7경주, 467 3개 경주가 되겠고요. 부산은 4경주, 6경주, 8경주, 3개 경주. 그중에 마지막 8경주가 적중자신하고 중배당 단통을 주력으로 때리는 메인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서 이상 예상 마치고요. 현장 예상 음성 정액제 하루 종일 듣는 정액제와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010에 2263에 8263 2263에 8263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또 행운이 함께해서 대승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